아셨죠? 안녕하세요, 머벅간TV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전 영상에서 모욕죄에 대해서 제 경험이나 의견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좀 더 그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모욕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지 상대방이 게임상에서 여러분을 욕설했다라고 해서 그 즉시 바로 모욕죄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소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욕죄라는 거는 이제 모욕적인 표현의 정도, 그다음에 횟수, 그다음에 모욕적인 표현의 앞뒤 문맥이라든지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다 보고, 그다음에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와 그다음에 검사의 이제 재량에 의해서 이게 모욕죄 여부가 판단되거나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욕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사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료만 보고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게 고소가 되냐고, 이래저래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욕설을 했는데 고소되냐고. 근데 웃긴 건 고소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냥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고소장은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상대방이, 그러니까 욕설한 가해자가 처벌이 되냐 안 되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말인데, 저는 제가 직접 고소도 해봤고 실제 피고소인이 벌금형 처분까지 받거나 합의에 이르게 된 경험이 지금까지 총 한 4번 정도 되거든요. 물론 돈을 목적으로 하진 마세요. 정말 실익이 없어요. 예. 어쨌든 저의 어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욕죄 고소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3가지. 모욕, 특정성, 공연성이에요. 자, 흔히 모욕은 상대방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욕설 표현 있죠. 그런 욕설 생각하시면 되지만, 사실 이게 그러한 욕설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또 모욕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표현의 정도라든지 횟수라든지 그 표현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비로소 모욕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과연 모욕죄 성립 요건 중에서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마다, 검사님마다, 각 증거 자료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욕설이라도 어느 경우엔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초성으로도 욕설이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욕설이 모욕이다 아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삼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실무적으로 100% 인정되는 모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패드립입니다. 패드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모욕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다시 말해서 패드립이 아니면은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다음은 특정성인데, 사실 모욕죄 고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바로 이 특정성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들 하고 계시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지칭하지 않고 욕설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정황상 누가 누구한테 그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인 줄 알 수가 있다면 피해자는 특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성으로 하건 뭘 하건 어쨌든 정황상 누가 누구한테 그 해당 표현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면 굳이 지칭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특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성이 성립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피해자가 특정되는 거하고 특정성이 성립되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당 아이디와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해볼게요. 홍길동.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 홍길동아 라고 하면서 막 패드립을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홍길동을 향한 것이 명백해요. 그런데 이 경우에 굳이 홍길동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홍길동은 특정이 되겠지만, 홍길동을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쉽게 말해서 어디 사는 누구고, 그 홍길동이 어디 사는 누구고, 그 홍길동의 이름이 뭔지,
예? 생년월일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 그 게임상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물론 특정되겠지만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부정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홍길동이 누군지, 홍길동과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 간의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성이 성립이 되려면. 이해되셨죠? 그럼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바로 신분을 공개하는 거예요. 신분을. 즉, 그 피해자의 주소, 생년월일, 이름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걸 밝혀야만 해당 아이디와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사람이 누구인지 그 연결이 되잖아요. 예?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정성이 성립이 되려면. 자,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신분 정보를 밝혀야 하냐? 이건 또 수사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실무적으로 적어도 주소,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정도, 만약에 학생이라면 학번, 그 다음에 학교명 정도까지는 밝혀줘야 특정성이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밝히면 밝힐수록 좋겠죠. 더 특정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신분을 공개를 했어요.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그럼 또 특정성이 바로 또 성립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신분을 공개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속 욕설을 해줘야만 돼요. 그래야만 특정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분을 공개한 이후에 상대방이 욕설을 중지했다면 특정성이 부정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말해서 해당 아이디와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연결고리, 즉 신분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고, 신분을 공개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여러분에게 욕설을 해줘야만 이게 특정성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공연성인데, 이게 뭐냐면 전파성 이론이라고 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모욕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성립하는 건데, 따라서 1대1 게임, 즉 피파 1대1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욕설해도 공연성이 인정 안 되고, 롤 같은 경우도 1대1 게임은 안 되고, 적어도 욕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있어야지 인정되는 거니까요. 1대1 게임 같은 경우는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해요. 1대1 게임인데, 예를 들어서 유명 유튜버나 게이머가 방송을 키고 1대1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이 욕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튜버가 모욕당한 사실을 그 시청자, 그 이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한 상태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1대1 게임은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1대1 게임에서는 욕설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면 또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네. 어떤 분들은 아니 1대1 게임이지만 내 친구가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뭐 그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러한 사정은 수사기관에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이제 모욕죄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려봤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 및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욕죄는 그 표현의 정도, 횟수, 사건의 경위, 각 수사기관마다, 각 검사님들마다 모욕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롤게임을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전체 채팅으로 패드립을 당했고 신분 공개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계속 패드립을 했어요. 그래서 고소를 제기했는데 어떤 기관에서는 신분을 공개한 행위가 미리 고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고 뭐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기획 고소한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사건 안 된다고 이렇게 반려 처분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사기관마다 검사마다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 욕설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패드립을 했다고 해서 그 즉시 바로 모욕죄가 되냐라고 판단하는 거는 되게 어렵고요. 사실 제일 좋은 곳은 그 증거 스샷 가지고 임금 법률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셨죠?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Time stood still when I saw